아침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CPI 지수로 인해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 지수를 비롯한 많은 주식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종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4%에서 4.69%로 급등한 상황에서 오늘도 주요 지수와 빅테크 종목, 다양한 자산군 그리고 실적을 분석해보며 급락주보다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종목 위주의 롱 포지션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CPI 발표 이후 장기채 금리가 일시에 20%가량 상승하며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셨겠지만 저는 오늘 장기채 숏 포지션 TBT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나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마다 저는 늘 장기채 숏 포지션을 잡아 추세를 노려왔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장기채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 있어 하방 위험도 존재하지만 일단 추세 형성이 확인된 만큼 해지 개념으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S&P 500은 오늘 0.27% 하락했지만 심리적 저항선인 6,000포인트를 지켜냈고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렀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보면 12월 18일 파월 의장의 발언 당시처럼 크게 급락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리더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에서 이탈한 자금이 장기채 숏 포지션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하락 추세를 완벽히 돌파하진 못했으나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특히 리더 주식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하락 추세가 형성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관세 이슈의 영향이 덜한 주식들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소형주가 올해 상반기에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텀 리는 올해 소형주가 인기를 끌 것이라 전망했지만 사실 소형주의 시대가 오려면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형주 주도 시장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 중형주 이상이거나 매크로 이슈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여전히 기회를 모색하는 편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오늘 다시 공포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이어져 온 공포 사이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시장의 뚜렷한 추세가 형성되지 못하고 횡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시장 전반은 대상승장의 흐름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스닥과 중소형주는 여전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중소형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시장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식 비중을 60에서 8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 겨울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매주나 의류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 힘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은 오늘 0.12%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에 뚜렷한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이 상승을 누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 부분 매도를 고려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1월 말부터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포 심리가 심화되면서 시장이 비트코인의 지루한 흐름에 지쳐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다행히 테슬라가 크게 오르고 넷플릭스와 메타 역시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좋은 종목을 고른 뒤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메타는 2주 연속 오르는 중인데 돌파 시점에서 잘 매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가 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 물량조차 매도할 계획은 없고 지지선이 충분히 올라와 매수 포인트에서 멀어지면 장기 보유를 이어가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넷플릭스도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과 유사한 면이 있고 주당 순이익이 10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에 닿은 뒤 다시 올라서는 타이밍에서 단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아마존은 1%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전에 포착했던 단기 매수 시그널 지점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그 지점을 이탈하면 50일 이동평균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고 당분간 힘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켜낸다면 계속 보유하는 쪽이 적절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한 주 내내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슬슬 상승할 준비를 마치는 듯합니다. 약간씩 플러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보여서 조만간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딥시크 쇼크 때도 잘 버텼던 만큼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182달러 지지선 붕괴 직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지지선으로 확고히 형성할지 아니면 결국 무너질지에 따라 단기 물량을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부딪혀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고 새롭게 매수할 기회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가격 형성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애플은 1% 가까이 상승했지만 매수 포인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로봇 개발 관련 뉴스로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 상용화까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실적이나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오름세가 지수를 떠받치는 정도로만 해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했지만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테슬라는 오늘 드디어 하락을 멈췄습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숏 시그널로 들어갔던 포지션 중 약 25%를 정리했습니다. 반등이 이어지면 추세에 따라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숏 포지션은 해지 개념이었고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많은 종목이 하락했고 특히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주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S&P 500 섹터 ETF들 중 정배열을 이루는 종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장의 단기 고점이 가까워지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는 리더 종목의 단기 고점도 머지않았다는 뜻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하락했으나 리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주식 중에서도 리더격인 종목을 골라 매수를 이어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4% 상승했는데 실적 발표일 형성된 지지선이 단기 매도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는 7개의 소프트웨어 종목에 집중해봤습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실적들을 분석해보면 장 마감 직후의 움직임은 내일 좀 더 확실히 반영될 것이므로 내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엠너빈이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도어대시의 경우 주당 순이익이 185% 증가하며 제가 좋아하는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또다시 상승했지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가 커서 신규 진입은 다소 애매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은 계속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어대시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달 앱 중 하나로 수요가 꾸준한 만큼 장기적으로도 잠재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 이상 성장했는지 혹은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업스타트가 이번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무려 753%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주가 형성이 중요해 보이며 만약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할 만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컴플루엔트입니다. 오늘 커다란 매물대를 뚫고 돌파에 성공했는데 2024년 초부터 쌓여있던 매물벽을 뚫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적 자체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수준은 아니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에 이를 동력 삼아 상승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고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일주일 정도 주가 움직임을 지켜본 뒤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Vertiv 홀딩스입니다. 아스테라 랩처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오히려 10% 가까이 하락해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 브로드컴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극적인 반등을 보이지 못한 종목들이 많은데 Vertiv 역시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AI 관련주들은 비교적 빨리 회복했지만 냉각 솔루션 산업 1등인 Vertiv 주가는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적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세가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지만 소프트웨어 섹터는 시장 전반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종목에 관심을 두고 그중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종목을 골라 매수하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4월에 있을 세금 관련 이슈 전까지는 매물이 크게 나올 요인이 많지 않으므로 3월 말까지는 변동성 속에서도 리더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핵심은 우량 주식을 발굴하고 차트와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